저는 강사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수리논술 수업 자체가 지금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논술은 아이가 듣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쓰고 첨삭받고 이야기를 좀 나눠야 돼요. 근데 이제 대규모 강의는 그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만 소규모를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 일단 모르시니까 인사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 순서대로 드릴 건데 받으신 거 중에 흑백으로 출력된 거 보시면 됩니다. 수리논술이랑 약술형논술은 차이를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 대학이랑 약술논술 대학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경계 사이에 어느 대학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요즘 떠오르는 국민대, 작년부터 약술로 변환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 신설됐죠. 동덕여대가 수리논술에서 약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하나까지 이렇게 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차이는요, 최저 기준이 일단 다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도 최저 기준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3합 5부터 시작해서 일반학과 기준으로 2합 7까지 있고요. 없는 전형은 이제 서울과기대처럼 이제 약간 앞에 지역명 들어가는 데는 최저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빠릅니다. 출제 범위는요, 수원, 수투, 미적까지가 기본 출제고요. 그리고 기하 확통은 대부분의 상위권 학교들은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약술에서는요, 그 모든 걸 제외하고 수원, 수투가 위주입니다. 근데 국민대만 미적분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고대 세종도 미적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학교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이제 수원, 수투만 공부시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안지를 요건 안 띄워드렸어요. 그래서 요건 앞에 화면을 봐주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저쪽 편이 수리논술 답안지예요. 그리고 이쪽 편이 이제 약술형 답안지인데요. 아예 길이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한 시험에 100분 동안 수리논술은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4문항 안에 소문항이 있는데 그 소문항을 쭉 자기가 연결해서 써야 돼요. 알아서. 그런데 이제 약술 같은 경우에는 1번 하면 걔만 뚱 쓰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추출이라고 해서 이 중에서 들어가야 되는 필수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만 쓰면 돼요. 지금 이거 되게 잘 썼잖아요. 이 친구 보시면 사실 장황하게 썼지만 점수는 여기 있는 증가함수라는 표현이랑 밑으로 내려가면 진수 조건이란 말 나오고 답인 사다 이렇게만 써도 점수가 나가요. 그래서 요 정도만 보면 되는 학교들이 약술형 학교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우리 최저가 좀 없고 쉬운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민대는 말이 다릅니다. 국민대는 이런 과장을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보고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정말 답만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로 치면은 단답형이에요. 장단점이 있겠죠. 계산이 틀려도 얘는 부분 점수를 가져갑니다. 지금 보시면 답이 틀렸는데도 10점 중에 7점 가져갔죠. 근데 얘는요, 틀리면 끝이에요. 장점은 서술 연습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아이들도 갈리거든요. 저 요거 볼래요, 요거 볼래요. 갈리니까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수리논술 설명이어서 약술 설명 여기까지만 드리고 이제 넘어갈 건데요. 국민대에 이제 많이 물어보셔서 국민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기점으로 미적분 출제는 레벨 2에서 계산 복잡한 거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국민대가 좀 낮으니까 응시할래요 하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미적분이 자연계 기준으로 8문제 중에서 6문제가 나왔어요. 미적분 못하면 응시 못해요. 그래서 국민대는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 기준 많이 살펴보셨죠? 그래서 그 뒤부터 최저 기준이 쭉 써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은 다 기억을 하셔서 다른 거 말고요. 우리 중대를 예로 갈게요. 그래서 중대를 보시면은 여기 사합 5요라고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당겨보시면 국수, 영탐하고 가로 열고 2개 평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얘는 탐구 2개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2개 평균에서 하나 1, 하나 3이면 2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거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탐 1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아까 1, 3 받으면 1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최저 기준을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 옆쪽에 출제 과목을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어머님께서 열심히 보시고
아이한테 던져주셔야 돼요. 아이한테 던져주셔서 최저 기준에서 너가 자신 없는 과목들 다 지워봐 해서 안 지워지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부터 보시라고 반영 과목을 넣어놨습니다. 자, 왜 중대를 얘기 드렸냐면요. 옆에 비곡한을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비곡한. 보시면 창의형 재학생 전용 보이시죠? 올해 신설이에요. 그래서 창의형을 제가 지금 모의논 수를 보고 왔거든요. 우리 아이가 미적분을 선택했고 공부를 하고 있다. 쓰세요. 밑에 다른 건 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사실 최저 기준은 다른 거는 다 보시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쭉쭉 넘어갈게요. 그러면 논술 일정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의 성적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다고 놓고 봤을 때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우리 아이가 수학만 잘해. 다른 과목은 좀 못해. 라는 아이면 수능 이전에 보는 걸 좀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자인 친구들은 지금 성신여대 모의논술 중이에요. 그래서 성신여대 모의논술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보게 하시고 애가 보자마자 알아요. 엄마 나 여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바로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성신여대를 못 쓰겠죠. 그럼 수능 이전에 성신여대 쓰는 게 유리한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아이는 이제 약술 한 장을 끼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모의논술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이전에 지금 10월 달 거 중에서 제가 달력에 이렇게 학교 뒤에 별표 넣은 것은요. 약술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관심 없으시면 이렇게 안 보셔도 되고 그 전 거 보시다 보면은 관심 있는 학교가 일단 홍대. 홍대 요즘 핫하죠. 홍대가 뒤에 설명 드릴 건데 최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합 8이었어요. 3개 과목 합쳐서 8등급을 맞췄어야 됐는데 맞춘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2합 5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했기 때문에 맞춘 아이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문의가 많아요. 지금 홍대가. 그런데 같은 날 하이피면 성신여대 걸려있죠. 그럼 우리 여자인 친구들은 다 성신 쓰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애매한 성적 되면 왜 그래요? 라고 하시면 홍대는 다 좋은데 출제 과목이 조금 많습니다. 기하도 나오고 확통도 나와요.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다 공부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쓰는 게 좋아서 그걸 조금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립대 같은 날 시험이에요.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시립대를 씁니다. 왜요? 맞죠? 지금 최저 다 있잖아요. 2합 5, 2합 7인데 시립대는 없어요. 제가 앞에 지역명 들어가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시립대를 많이 덤빕니다. 그럼 시립대 문제 쉬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어렵습니다.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는, 특히 미적분을 잘하는 친구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신설된 게 중앙대 창의형이 10월 11일이에요. 이거 재학생들만 싸우는 그것.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추천 드릴 것 같아요. 가톨릭 자연도 같은 날 시험이에요. 근데 어차피 지원군이 겹치지 않아서 경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보시면은 상명대 있어요. 자, 상명대 같은 경우는 약술학교여서 그리고 서울 제일 마지막 권이어가지고 관심이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스킵을 할게요. 자, 근데 그 다음 장은 조금 어머님들이 쓰실 게 많아가지고 보시면 학교 엄청 많죠. 자, 왜 쓰실 게 많냐면 같은 날 시험이면 우리 아이 하나밖에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전 시험이면 오후 보러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 불러드릴 거예요. 11월 21일 날이 가장 많은 수리논술이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 셋째 주, 그 수능 있는 주예요. 요주. 그때 아침 8시 반에 고려대예요. 그때만 시험인 날, 아니요, 고려대 12시 반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서 달라져요. 8시 반, 12시 반. 그리고 9시에 숙명여대 시험입니다. 9시 20분에 건국대 자유전공 시험이에요. 10시에 숭실대학교 시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전 안 쓸 건데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2시, 오후 2시에 건대 자유원 전부 다, 수의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항공대랑 경희대 중에서 의치한양,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하나 남죠. 서강대. 서강대는 4시랑 저녁 7시. 제가 안 불러드린 학교 있죠. 그 학교들은 아직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은 모르고요. 7월 달에 정확하게 모의논술 뜨면서 한번 올라올 거예요. 자, 22일 일요일도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22일 시험은 8시 반에 성균관대, 9시에 경희대 동국대 시험입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 가톨릭, 의대, 약대, 한의대 다
여기 한의대 없고요. 의대, 약대만. 네. 그리고 오후 1시에 성균관대 시험이 있고요. 오후 5시에 성균관대 의대, 약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 그 주 토요일 날도 시험이 조금 있어요. 28일 날 시험이 있는데요. 이제 9시 30분에 부산대 시험 있고요. 그리고 고대 세종 자연 캠퍼스, 그리고 오전 10시에 중앙대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대는 일반형이어서 재수생도 응시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창의형은요,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형은 3합 6입니다. 3합 6. 그리고 오후 2시에 중앙대 시험 한 번 더 있는데요. 그거는 의대입니다. 의대, 약대. 자, 고대 세종 관심 없으시다가 고대 세종에 약학 있죠? 약학은 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오후 2시 반입니다. 오후 2시 반 고대 세종 약학. 경북대 3시에 한 번 시험 있고요. 4시에 한 번 시험 있는데 4시에 의대가 있습니다. 그 외 학교 아직 발표 안 났고요. 우리 제일 시험 많이 겹친 마지막 29일 같은 경우에는요. 오전에 이제 2대 시험 있고요. 그리고 세종대도 오전에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한양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 2개로 나눠져요. 아침 9시 시험에 건축학과랑 인터컬리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공과대 오후 1시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대도 의대랑 약대가 있어요. 오후 2시에 의대, 약대 시험입니다. 자, 플러스 한국외대 자연 캠퍼스 시험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한양대 메이저 있죠? 우리 반도체, 의대 이쪽은 오후 5시입니다. 그럼 우리 12월 달에 이제 쭉 있는데요. 우리 아주대랑 여기 이쪽 편에 보시면은 국민대, 인하대 있잖아요. 요거 2개만 이렇게 밑줄 쳐주시면 좋습니다. 국민대, 인하대 이렇게. 왜요? 작년에 이런 일이 뉴스 보셨어요? 작년 국민대 시험날? 내부 순환에 차가 엄청 밀려가지고 아이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뉴스가 있어요. 국민대 넘어가야 되잖아요, 내부 순환을. 그래가지고 국민대가 왕 터졌네. 그러면 우리 수많은 수험생이 거기를 갔으면 나머지 수험생들은 거기가 인하대. 인하대는 최저가 없어요. 인하대는 아시죠? 공과대학은 좀 유명하신 거. 그래서 이제 보내실 거면 거기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2개 학교가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어서 학교별로 안내를 드릴게요. 계속 강조드리는 중앙대인데요. 중앙대 창의형 신설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의형 보시면은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에다 미적인데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에 수학이 껴있다는 거예요. 이 수학 뭐예요? 고1 수학이에요. 고1 수학. 그래서 고1 수학도 포함돼서 나오고 자연계열에서 약 44명 모집한다고 했는데 최저 없습니다. 창의형 최저 없어요.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 미적 플러스 확통도 나와요. 확통도. 그리고 의학학은 기하가 나옵니다. 기하가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공부시키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학교들이 거의 한 9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출결이라고 아예 명시한 학교는 이제 중앙대. 그래서 출결 10%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걱정되시죠? 다른 게 아니에요. 미인정 결석이 있으면 안 돼요. 미인정 결석이 있으면 그 횟수별로 점수가 차감이 돼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형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형, 창의형이 있습니다. 재학생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보시면 우리 다빈치캠 일반형도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일반형 쓰실 때 다빈치캠 노리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문제는 똑같이 나와요. 본캠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일부러 이렇게 다 실어놨거든요. 부모님들은 못 푸시잖아요. 왜 실어놨냐면 아이들 주라고 제가 실어놓은 거예요. 풀려보세요. 풀려보고 나야 애가 어디 학교 쓸 줄 알거든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기출이에요. 신설이 아니죠. 이거 일반형 기출입니다. 일반형. 그래서 일반형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논제를 주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 빵빵 줘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띄워드렸던 답안지 있죠. 아이가 커다란 네모 안에 알아서 1번, 2번, 3번 쓰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형태. 자, 성균관대인데요. 왜 요 뒤에 성균관대를 넣었냐?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논술 처음 시작하실 때 수원, 수투만 낸다던데요. 그럼 성균관대 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들고 오세요. 3합 6이고 되게 달콤한 제안이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수원, 수투만 나오기 때문에 자신 있게 기출을 딱 펼쳐요. 풀만한데요? 라고 하는데
풀게 해야 돼요? 답을 못 내요.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답을 못 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문제가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손을 대기 시작하면 중간부터 계산이 다 꼬여서 답을 내는 학생은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그래서 난이도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학폭을 굉장히 강력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그럴 친구 없겠지만 1호가 빼고는 전체 못 넣어요.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밑으로 보시면 교과 반영도 없죠. 그래서 우리 3합6 맞히면 좋은데요. 근데 3합6을 맞춰서 예를 쓰냐 중대를 쓰냐 이러면 저는 선택이 되어 있다면 중대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두 번째, 우리 아이는 수원수투만 풀면 모르겠는데 사실 기하까지 공부가 조금 되어 있어요. 한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3합 같은 라인에 서강대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오히려 계산이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세요. 언어형이랑 수리형이 나눠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수리형을 볼 거여서 11월 22일로 이렇게 날짜가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연전공의 언어형을 응시하게 되면요. 여기서 밑에 써놨는데요. 수능최저에 수학을 반드시 필수로 넣으셔야 됩니다. 성경관대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한테 이거 꼭 보여주시고 풀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엄마 문제 안 어려운데 할 수 있겠는데 할 거예요. 해서 끝까지 답을 내냐가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내는 친구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경관대 문제 꼭 한번 풀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3합 라인 다음으로 2합 라인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건대. 건대 같은 경우 2합 5고요. 찌까맣게 써있는 거 보이시죠? 한국사 5. 저희 아이들은 한국사 문제 없어요. 진짜요? 진짜 문제 없어요? 모르시죠?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한국사로 최저 못 맞춰서 대학 떨어지는 애들이 매해 2~3명씩 나옵니다. 우리 아이 지금 3등급 안정적인데요. 근데 수능 때 7뜨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 공부도 이제는 한 바퀴 돌려주셔야 돼요. 여름 때. 그래서 꼭 돌려주시고, 지금은 온대요. 뒤에 한국사 4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수시가 안 되면 정시까지 보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시 기점으로는 한국사 4를 넘어가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4등급까지는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옆에 보시면은 제가 특별히 요거 넣어놨죠. 자유전공의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확통, 미적, 기하 다 들어가는데요. 자유전공만 수원, 수투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저희 수업 들었던 친구 중에서 건대 문제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해서 통합 문제 줬더니 다 맞았어요. 그래서 수원, 수투만 나오는데 어렵지 않나요? 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거 보이시죠? 국어랑 사회 통합 유형이 하나 나와요. 근데 요거 어떤 느낌이야? 라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비문학을 조금 주관식으로 푸는 느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관심선이 있으시면은 여기까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건대 자전만 시험 날짜가 시험 시간이 앞쪽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넣어놨고요. 교과 반영은 100% 전부 논술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이 오전에 시험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하십니다. 같은 날 숙대 시험이거든요. 여자인 친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가 맞을지 숙대가 맞을지 고민 좀 잘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건대 문제 실어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보여주세요. 요게 통합형입니다. 요 첫 번째 게 통합형이고요. 그 뒤에 넣어놓은 게 일반형이에요. 동국대도 같이 물어보세요. 같은 선상에서. 제가 동국은 안 넣어놔서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동국은 모의논술에 반드시 기하가 포함이 되는데요. 기하가 꼭 나와요. 그래서 기하를 한 문제만 나오지만 맞출 수 있다면 건국보단 동국이 붙기가 편해요. 난이도가 이제 건대가 살짝 위고 동국이 살짝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난이도 체감이 기하가 있냐 없냐 정도? 그래서 기하를 좀 해놓은 친구면 동국이 확실히 쉬울 거고, 기하를 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건국이 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그렇게 차이를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자친구들은 이화여자대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화여대는요, 다른 거는 말씀 절대 안 드려요. 써도 돼요. 근데 최저가 수학을 포함해서 2합 5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실제로 맞추는 학생이 절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경쟁률의 절반은 다 허수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학이 좀 포함해서 맞출 수 있다 하면 무조건 이대는 여자친구들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과목이 다 들어가요. 기하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학교 특성으로는 이제 수학 때문에 많이 못 맞춘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밑에 보이시죠? 당해년도 모의논술이 의미가 큰 학교예요. 그래서 이대를 쓸지 말지 고민을 하실 거면 당해년도 올해 7월 달에 모의논술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한번 풀려보세요. 풀려봐야 느낌이 오십니다. 그래서 문제 실어놨고요. 보시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앞에보다 좀 복잡하죠. 특징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증명이 뽑힌다. 이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세심하게 섬세하게 공부를 좀 시키셔야 돼요. 우리 홍대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3합 8이었는데 최저 기준 바뀌면서 한국사 4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합 5에 한국사 4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무시해 주세요. 요건 잘못 들어갔네요. 전형 일정이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이고 교과 점수 1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고민을 해보셔도 좋은데,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선택 과목이 반드시 출제가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하, 확통 해야 돼요. 해야 되는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2에서 4문제라고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홍대만 뒤에 기출 안 넣어놨거든요. 최저 바뀌면서 난이도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나와 있는 기출문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들이 가서 시험을 딱 봤을 때 4문제 중에 2문제는 모두가 풀 수 있고 나머지 2문제를 푸냐 안 푸냐로 붙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홍대를 쓰실 거면 작년 기점으로 나오면 4문제를 거의 다 맞추셔야 돼요. 3문제까지는 완벽하고 4번째 거 중간 정도까지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정도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홍대 추천하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홍대 추천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왜냐면 앞에서 봤던 이대 문제, 중대 문제, 성균관대 문제 보시면은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홍대 문제는 직관적이에요. 보면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논제도 되게 직관적으로 돼요. 예를 들어서 밑에 문제에 위에 뭐 밭이 나왔어. 밭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위에 밭 넓이 구하는 논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적용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건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공부를 좀 시킬 수 있는 친구면 홍대 지금은 추천을 했었지만 올해 바뀔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7월 달에 예비 문제 뜰 거예요. 그래서 7월 예비 문제 뜨면은 제가 또 정보는 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주변 이제 숭실대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숭실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문항 중에서 다 무난한데 한 문제가 특이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체감으로는 시립대보다 어렵게 느끼는 문항이 하나 정도 껴있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막 쉽고 어렵고 이거보다는 그걸 극복할 수 있냐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까놓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체감이 어려워요, 한 문제가. 그래서 수원수투 미적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추가로 올해 2합 5에서 2합 6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은 학교예요. 그치만 경쟁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는 숭실대, 여자는 숙대를 같은 라인으로 쓰거든요. 그럼 여자인 친구들이 선생님 근데 저 숙대 쓸까요? 숭실 쓸까요? 이러면 집이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그러면 저 무조건 숙대 쓰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는 보이는 경쟁률이 진짜 경쟁률이에요. 못 맞추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최저를 맞추고 다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어려운 문항 하나 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문항 맞춘 애를 먼저 뽑아요. 그래서 문제 맞추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뽑는 동점자 순위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숭실대 문제인데요. 왜 가져왔냐면 여기 위쪽에 제 일부러 이것도 넣어놨거든요. 수학 보이세요? 우리 1학년 수학.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허점이 하나 나왔고 같은 유로 국민대도 하나 어려운 거를 수학에서 냈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걸 냈는데 애들이 다 까먹은 거예요. 수학 공부는 수능 끝나자마자 시키셔야 돼요. 고1은 한 바퀴 수능 끝나고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공부시키면 충분할까요? 믿어야죠. 우리 친구들을. 그쵸?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미적까지 같이 나온 걸 했는데 이거 문제 아예 보여줘 보세요. 얘가 훨씬 쉬울 거예요. 아이가 접근하기에. 자, 숙대 바로 비교할게요. 숙대 최저기준 2합 5인데요. 제가 이거 일부러 써놨어요. 응시자들 체감 난이도 적절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수업을 여러 개 나가기도 하고 그룹 재수 친구들 하거든요. 수리논술 수업을. 근데 걔네들이 작년에 숙대 갔다 오고 나서 똑같이 한 말이야. 쌤, 저 숙대 될 것 같아요. 이랬어요. 모두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난이도가 조금 적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기 좋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숙대를 좀 보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숙대 공부를 시킬까 이거보다는 숙대 자체는 계산 실수 안 나게 하면 돼요. 그럼 미적분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대 중에 서울여대가 같은 날 시험 이렇게 써놨잖아요. 서울여대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쓰냐면 우리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거든요. 올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같은 날 2개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저를 맞추면 숙대를 오는 거고 못 맞추면 서울여대를 보러 가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전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날 요거 서울여대 써보는 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추천합니다. 최저 못 맞추면 그날 다른 시험이라도 봐야죠. 근데 6장 중에서 6장 다 시험 다른 날로 고르다 보면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겹치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바로 윗줄에 건국대, 숭실대 등 경쟁학교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치 싸움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학교에 와장창 몰릴 수도 있고요. 한 학교, 한 과에 와장창 몰릴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때 같은 라인에 있는 학교들 좀 비교 잘 하시면서 이제 넣으셔야 됩니다. 숙대 기출인데요. 이거 그대로 한번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뭐야 다 봤던 건데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풀려보시면 돼요. 문제 많이 쉬워요. 쉬운 편이에요. 제가 왜 2개 실어놨냐면 막 쉽냐라고 하면 이 친구도 1학년 수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수학까지 기억을 했어야지 다 풀고 나왔겠죠. 1학년 수학에 생각보다 수리논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과학기술대는 작년엔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요. 올해는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학교입니다. 서울과기대는요. 최저가 없어요. 장점은 최저가 없다. 단점은 최저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수능 하고 한참 뒤에 시험이에요. 시험 일자가 11월 23일. 한참 뒤고 심지어 월요일이야.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니까 주요 대학이랑 하나도 겹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은 물러날 곳이 약술 말고는 여기가 마지노선이거든요. 넣어야지 어떡해. 근데 최저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에 처음 본 경쟁률이 35대 1이었는데 실제 경쟁률도 35대 1이었어요. 다 옵니다. 그 재수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시험 보러 가면은 보통 시험장에 앉았을 때 빈자리가 그래도 한 줄 정도는 나오는데 과기된 빈자리 아무 데도 없었대요. 그래서 실제 응시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교과가 30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학교 중에 제일 높거든요. 근데 그 30조차 성취도가 아니고 우리 성적표 말 그대로 석차 등급이 들어가요. 교과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고민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해져 있죠. 3등급 초반대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석차 등급을 계산하셨을 때 3초 정도 뜨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 계산에 진로 선택은 전부 제거하셔야 돼요. 진로 선택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응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쓰셔야 되는데 근데도 여기를 쓰는 친구들은 왜 쓰냐라고 하면 과목을 보시면 수원수투 미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쉬웠어? 라는 생각에 문제를 봤더니 쉬웠어. 지금 이제 과기대를 그래도 한 장은 품을 거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내신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내신부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서 이런 유형이 맞으면 이제 준비를 좀 시켜보는 거죠. 얘랑 같은 선상에 보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오늘 안 가져왔는데 광운대를 보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광운대는 선택 과목이 확통이 있습니다. 확통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근데 걔도 최저가 없어요. 걔도 최저가 없으니까 확통 공부를 한 친구들은 광운을 보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아이가 이제 중하위권으로 내려가긴 싫고 중위권에서 끊고 싶은 학교다, 인서울에서 끊을 거다 하시면은 과기보다는 광운을 품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통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도 제가 넣어놨는데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신여대 우리 여자인 친구 애들 가는 거. 그래서 수원수투 미적의 2에서 3문항인데요. 요거는 강조 드리고 싶어요. 모의논술이 지금 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신님 고민되시면 오늘 가셔서 모의논술 보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서 풀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왜 추천드리냐면은 여자인 친구들 성신 안 쓸 건데 보게 해도 되나요? 보게 하세요. 유일하게 모의논술 중에서 응시자 전원 채점 해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쓰게 해보세요. 그러면 요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얼마 정도의 점수를 얻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켜보시는 것도 장점일 것 같습니다. 논술 100%고요. 10월 3일 제일 첫 번째 시험이에요. 제가 성신 이거 왜 가져왔냐면요. 우리 논술은 한 자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밑에 쪽을 보시면 8대1 보이시죠? 9대1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질까요? 하면 첫 번째는요. 최저를 못 맞춰요. 두 번째는 응시를 안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 속지 마셔야 될 게 이미 한번 속으셨잖아요. 육모 때. 아이들이 엄마 육모 겁나 잘 볼까 걱정 마 이제 이러고 갔는데 갔다 와서 아무 말도 없어. 그래서 까봤더니 할 말이 없어. 이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때 되면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 내가 수능으로 성신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보러 갈래. 또 엄마 마음 일랑일랑 하잖아요. 그래? 성신까지는 붙을 수 있으면 이거 납치당하면 어떡하지? 안 보내. 각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져. 한 자리 진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논술 중에서는 제일 낮은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인 친구들은 한 장을 푸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낮지 않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실어놨는데요. 이제 앞에서 보셨을 때 기출문제랑 당연히 보시면 좀 더 어려운 거 보이실 거예요. 단문으로 딱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르잖아요. 그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논술 줄 때 논제 준 다음에 결국 마지막 거를 구하기 위해서 1, 2, 3 준다고 했었잖아요. 얘는요 1번을 못 구하면 뒤에 아무것도 못 구하게 줘요. 이게 성신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1번을 구했는데 잘못 구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틀리겠죠? 성신의 특징이 이러다 보니까 꼭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모의논술 보게 해주세요. 요번 기간 동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벌써 서울여대인데요. 서울여대는 왜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은 이제 남자인 친구들은 갈 데가 없죠. 하위권에 남대가 없잖아요. 공학대도 없잖아요. 그쵸? 여자인 친구들은 기회가 3번 있거든요.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그럼 3개 중에서 뭐를 쓰는 게 좋아요 하면 일단 지금 동덕여대는 모르죠. 바뀐다고 했잖아요. 서울여대는 알아요. 수원수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준비시키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도 다른 데보다 짧잖아요. 그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여대는 최저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아이가 올해 꼭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면은 품으세요. 품으셔야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시험 일정이 근데 21일 토요일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같은 날 시험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전략 생각나시죠? 같은 날 같은 학교 2개 걸어놓고 못 보면 이거 보게 시키는 거예요. 최저 없잖아요. 그리고 공통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못 봐도 하나 물러날 거 챙겨주고 싶으시면 여기를 쓰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여대는 한 장을 조금 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문제도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 문제를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풀려고 줘보세요. 줘보면 뭐야? 엄마 이거 중학교 걸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중학교 내용만으로도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는 한 장을 조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추천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선택 과목이 조금 잘 되어 있는 친구들 있죠. 근데 인설은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은 일단 홍대를 품으세요. 홍대는 어렵게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올해 어떻게 되는지 까봐야 되지만 그래도 한번 품으시고, 과기대보다는 광운대를 품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기대보다는 광운대를 조금 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선택 과목은 잘 모르겠고 우리 아이가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요. 수능 보면 수학은 겁나 잘하는데 나머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중대창녕 품어야겠죠. 최저 없고 시험 난이도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대창녕을 하나 품고, 그러고 나서 고민해야 될 게 수학을 어느 정도로 잘하냐예요. 미적분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28, 29, 30번 문제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타율을 가지고 있다 하면 한양대랑 연세대 써야죠.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거는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 고민을 하시고, 특히 연세대는 쓰셔야 돼요. 그렇게 잘하는 친구면. 근데 그 정도는 조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적은 못하는데 수원 수투는 다 맞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원 수투까지 22번까지 무리 없이 잘 푼다 하면은 무조건 성균관대 써야죠. 그쵸? 상위대학 중에서 맞출 수 있는 데가 수원 수투 나오는 게 성균관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자인 친구들은요, 여자는 무조건 여대 중에 제일 높은 거 이대는 품으라고 했어요. 이대는 품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수학 빼고 조금 잘합니다. 이대 안 됩니다. 이대는 수학 포함이니까. 그래서 최저 기준 때문에 여자인 친구들은 수학을 포함해서 이하 뭐를 맞출 수만 있다면 무조건 이대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조금 하려고 한다. 이거 제일 큰일 났어요.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할 수 있으면 뭐부터 집에서 기준을 세워주시냐면, 첫 번째 최저 기준을 먼저 보세요.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으면 그 학교들 중에서 맨 앞에 표를 실어드렸잖아요. 두 번째 선택 과목을 보세요. 반영교과를. 그래서 그렇게 추리면 보통 10장 정도가 떨어져요. 그럼 그 중에서 가고 싶은 대학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8개 정도로 줄여놓고 모의논술 보면 돼요. 우리 7월 달에 모의논술 다 뜨거든요. 그래서 보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안 맞는 학교 좀 버리면 딱 6장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시키시기엔 그게 맞고요. 근데 지금 말한 대학교들이 너무 높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술로 넘어오셔야 돼요. 자, 약술 학교 중에 제일 요즘 관심이 많이 나온 학교가 일단 가천대, 그리고 그 뒤에 국민대, 동덕여대, 지금 이렇게 순위를 이루고, 그러고 나서 질문하시는 게 간호학과 같은 보건계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보건계열 있어요. 우리 을지, 삼육 다 있습니다. 가천도 거기에 들어가죠. 자, 요 학교들은요, 지금 보는 시험 유형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약술형 학교들이어서요, 요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별도로 수업 준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제 수업은요, 이렇게 회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일부러 회차를 띄워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부터 여러 가지 증명인 5회차까지는 모든 수리논술에 다 들어가는 애예요. 제가 일부러 과목별로 안 나가거든요. 수원 나가고 수투 나가고 미적 나가고, 이거는 그냥 공부할 때 하는 거지 논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논술은 어차피 융합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극한과 연속이면 보통 수투에 하나, 미적에 하나 나오거든요. 수투, 미적에 있는 모든 걸 다 여기서 배워요. 1회차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럼 5회차까지 듣고 나서 우리 아이는 기하 들어가는 학교는 안 쓸 거예요 하면은 요 이틀은 쉬는 거예요. 쉬고 나서 그 다음 회차에 확통특강 때 오시면 되고, 우리 아이는 기하까지는 하는데 확통 안 해요. 그럼 여기까지 듣고 이틀 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인 10회차인 9월 말부터는요, 이제 급해요. 왜? 학교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9월 20일이잖아요. 이제 수시 지원한 이후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당해년도에 나왔던 모의논술 전부 다 풀려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라인에 있는 모의논술은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라인 것까지는 다 알아서 준비를 해줄 거니 걔네들이 이제 쭉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의논술 회차 있었잖아요. 그 회차는 다 개별이라고 보셔야 돼요. 같이 시험 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같지만 시험지가 개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전 연습은 그렇게 매번 시켜드릴 거고요. 첨삭은 제가 개별 디테일 첨삭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작년에 진행을 했냐면, 물론
이렇게 해드려요. 요거는 당연히 해드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쓴 답안지에 하나씩 하는 건 하죠. 근데 이거를 아이가 받기만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업 전후로 아이를 30분이나 1시간 일찍 부르는 타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와가지고 아이 이거 놓고 하나씩 하면서 무슨 공부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 워크북이 나갑니다. 개별 첨삭은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답안지만 나가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점수 그리고 이제 워크북 추가 과제물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년에 이제 저랑 같이 가다가 그만둔 친구한테 왜 그만두냐고 막 얘기를 했더니 숙제를 못 하겠대요. 너무 많이 줘서. 이게 워크북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부모님 입장에서 논술인데 워크북을 계속 줘가지고 공부를 하면 수능 때 수능에 피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워크북은 얘를 풀 수 있는 기본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그 워크북을 해결 못한다면 수능도 못 푸는 거예요, 지금. 워크북을 제가 그렇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워크북은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논술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내신 성적, 내가 받은 정시 성적보다 한 단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높일 수 있고 재수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찾아낼 거니까요. 믿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